안녕하십니까, 단원성형외과 박재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탈모 치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탈모 치료는 크게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약물 치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메디컬 탈모 치료, 그 다음에 수술적인 치료, 그 다음에 각종 위장술, 탈모 위장술이라고 제가 부르는 거고요, 기타, 생활치료, 자가치료, 이렇게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입니다. 이 약물이라는 것은 기대 효과가 있고 기대하지 않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대하지 않는 효과, 즉 부작용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날 때 그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기대하지 않던 부작용도 너무 크게 나타나면 복용을 지속할 것인지 용량을 조절할 것인지 스탑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탈모 환자들이 먹는 약은 피나스테로이드, 두타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먹는 미녹시딜, 이 3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약이 되겠어요. 피나스테로이드는 DHT의 생성을 막는 5알파 환원요소 타입 2를 억제하고, 두타스테로이드는 타입 1, 타입 2를 모두 억제합니다. 그래서 타입 2 수용체가 한 85% 정도 차지하니까 피나스테로이드는 그 타입 2를 억제하는 거고, 두타는 나머지 15% 정도 차지하는 타입 1도 억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두타스테로이드를 쓰면 부작용도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임상에서 보면 그다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나스테로이드나 두타스테로이드가 있고요. 어떤 걸 먼저 복용하느냐, 의사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선호도라든지 환자분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피나스테로이드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또 하나는 두타스테로이드를 먼저 시작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탈모가 진행돼서 약을 더 강하게 먹어야 되는 경우나, 아니면 M자 쪽, 헤어라인 쪽에 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할 때는 두타스테로이드를 먼저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녹시딜이 있는데요, 미녹시딜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약이죠. 미녹시딜은 바르는 미녹시딜도 있고 먹는 미녹시딜도 있는데, 저는 요즘에 거의 먹는 미녹시딜 위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미녹시딜이 바르는 미녹시딜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는 바르는 미녹시딜에서 가끔 생길 수 있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피부 계통의 부작용이 없다는 점, 그리고 먹는 미녹시딜이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확실히 수능도가 더 좋습니다. 수능도라는 거는 약 복용을 꾸준히 잘 하면서 치료 일정을 잘 따라오시는 환자분들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바르는 거는 너무 귀찮아요. 그거 정말 제대로 바르시는 분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먹는 미녹시딜이 바르는 미녹시딜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제가 바르는 미녹시딜을 권하는 경우는 이미 바르고 계실 때, 혹은 어떤 특정 부위만 딱 원할 때, 뭐 가령 눈썹이라든지, 남자분들인데 수염이 좀 더 나기를 원해서 수염 있는데 발라본다든지, 헤어라인 수술하고 나서 여자분들이 거기에 잔머리 효과를 좀 기대해서 이렇게 바르는 미녹시딜을 바르는 경우, 그런 경우 외에는 먹는 미녹시딜을 저는 좀 요즘엔 선호합니다. 다만 먹는 미녹시딜은 원래 이게 혈압약이었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올 수 있는 게 심혈관계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떨어질 수 있고요, 기립성 저혈압이 생긴다든지, 혹은 오히려 약의 효과가 너무 좋아서 감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털이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걸 먹고 나서 오히려 팔다리에 털이 올라온다든지, 콧수염이나 이런 데가 거뭇거뭇해진다든지 이런 다모증이 올 수 있고요. 그런 부작용이 있다면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잘 안 맞는 경우에는 중단하시면 되고요. 중단하면 부작용은 100% 다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미녹시딜은 혈압약이라서 반감기가 굉장히 짧아요. 약은 끊으면 부작용은 비교적 빠르게 없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양제들도 있을 거예요. 이 영양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저는 적절한 모발 영양제 하나 정도는 드셔도 좋겠다. 철분 결핍이 있다면 철분제를 하나 보충하신다든지, 아니면 바이타민 D가 포함되어 있는 멀티비타민 정도,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1000 IU 정도 복용을 권하는데, 실제로 내가 결핍이 되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게 탈모의 원인인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영양제가 메인이고 탈모 치료제는 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피나스테로이드, 두타스테로이드, 미녹시딜, 이 3개가 가장 주전 선수이고요. 그 다음에 판토가 판시딜, 비오틴, 이런 영양제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조금 보조적인 요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고, 사실은 그런 약조차도 대부분은 상의 없이 그냥 막 드시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전문의와 정확히 상담을 한 후에 약 복용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메디컬 탈모 치료는 쉽게 말하면 병원에 오셔서 두피에 직접 도움이 되는 주사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맞으면서 레이저 치료나 주사 치료가 되겠어요. 대표적인 주사 치료로는 모낭주사, 메조세라피라고도 부르고 그런 모낭주사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보톡스 탈모 치료가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를 돌려서 모낭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축된 혈장 성분을 주사해주는 PRP 치료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피부에 미세 침이 박혀있는 롤러를 이렇게 쭉 롤링을 하면 아주 미세한 상처 자국이 나고,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약물을 발라서 피부 내로 투입시켜주는 MTS 치료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겠고요. 저는 MTS보다는 모낭에 직접 가까이 주사가 더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MTS보다는 주사 치료를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치료, LLLT, 저준위 레이저, 로우 레벨 레이저 세라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준위 레이저 치료도 상당히 모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 기간은 얼마나 돼야 되는가? 물론 이제 수술적인 치료 빼고요. 병원에 오셔서 메디컬 탈모 치료 이런 거를 받을 때의 기본은 6개월을 권유드립니다. 조금 빨리 효과가 나타나면 2, 3개월, 조금 늦게 나타나면 3개월 이후부터 주로 효과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무한정 할 수는 없잖아요. 주사를 계속 무한정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그 이후에는 원하신다면 한 사이클 정도, 6개월 정도 더 가셔도 좋고, 아니면 그 좋아진 효과를 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